안녕하세요. 공부 휴식 중 보는 영상을 올리는 타스입니다. 제가 멘토링을 하면서 수험생들이랑 이야기를 나눠보면 가끔 좀 놀랄 때가 있습니다. 시험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준비하는 마인드가 아예 저랑 다른 경우가 많았거든요. 사실 이런 영상을 만들면 몇몇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 그건 당신 생각이고 유일한 정답은 아니잖아. 난 나만의 방법을 찾겠어. 물론 그렇게 본인만의 방법을 찾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자아 실현을 하려고 세무사 공부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저런 방법이 있구나 하고 정답은 아니지만 일종의 모범 답안이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수험생 때 당연하게 생각했던 생각은 바로 노력은 합격의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니다입니다. 노력은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거지 합격을 보장하지는 못한다는 뜻입니다. 수험생들을 보면 그냥 열심히 공부하면 당연히 합격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 열심히 공부하는 수험생 대부분은 예비 불합격자 아니면 예비 장수생이에요. 애초에 그렇게 설계된 시험이니까요. 그러니까 노력은 기본이고 효율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멘토링 학생들에게 아무 말 없이 계획을 세우라고 하면 그냥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공부 이렇게 하루 계획을 세우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보통 결과가 안 좋아요. 열심히 한다고 합격하는 게 아니라 합격하는 공부량을 채워야 합격하는 거니까 합격 목표 공부량 기준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해요. 그리고 최대한 노력을 해보고 더 이상 노력량을 늘릴 수 없으면 효율 개선을 꼭 하시는 거죠. 무작정 효율만 추구하는 것도 안 되고 무작정 노력만 추구하는 것도 합격하는 데 좋지 않습니다. 선노력 후 효율 개선 방식으로 접근해주세요. 세무사 시험 단기 합격에 도움된 생각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그건 바로 이해는 암기를 위한 수단일 뿐이다 입니다. 보통 이해를 해야만 암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생각을 버리는 게 훨씬 더 단기 합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한다고 딱히 더 공부량이 크게 줄어들지 않을 때도 많고 이해에 지나치게 시간이 오래 걸리면 그냥 처음부터 암기만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거든요. 만약에 이론을 공부하실 때 이해가 안 되면 예제를 보시고 그래서 뭘 외워야 하는데? 라고 생각해보세요. 예제 문제풀이에 필요한 이론이 필수 이론이에요. 뭘 외워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으면 이해가 된 거고 그걸 판단할 수 없으면 이해된 느낌이 들어도 전혀 이해를 못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해는 암기를 위한 수단일 뿐이니까요. 강의에 대한 개념도 저는 좀 다르게 생각했어요. 강의라는 건 사실상 독학을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혼자 책을 볼 수가 있으면 굳이 강의를 열심히 들을 필요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는 기본 이론 강의 들을 때 이론서를 펼쳐놓고 수업을 들었어요. 이론서를 독학하려면 이해도 중요하지만 어디를 외워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론 수업을 들으면서 어디를 외워야 하는 건지 고민하면서 듣는 거죠. 강사님께서 외우기 편하라고 책에 없는 추가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기도 했지만 결국 목표는 책이니까 이해되면 좋고 안 되면 그냥 별로 신경 안 썼습니다. 문제풀이도 비슷한데요. 혼자 해답지 보고 문제 풀 수 있으면 그렇게 열심히 수업을 듣지는 않았어요. 심지어 저는 멘토링 할 때 가능하면 문제풀이 강의를 최대한 생략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멘티분들께 객관식 강의를 절반 이하로 듣는 걸 목표로 공부 방향을 잡아드리는데요. 이것도 결국 강의란 건 독학을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암기에 대한 저의 생각도 조금 특이할 수 있습니다. 저는 테스트를 봐서 통과하면 외웠다고 생각하고 일단 넘어갔어요. 보통 공부하실 때 어느 정도 외워졌으면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야 하는데요. 제 생각에 세무사 시험은 빨리빨리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완벽하게 공부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려면 끝이 없어요. 결국 여러 번 외우는 게 중요하지 한 번 정확하게 외우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언가를 외워야 하면 한 번 테스트를 보고 통과하면 바로 넘어갔어요. 예를 들어 기본 이론서 공부를 잘했으면 소제목만 보고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1페이지 읽고 소제목만 보고 설명할 수 있는지 시험을 보는 거죠. 통과하면 찜찜해도 넘어가는 거예요. 문제풀이도 비슷한데요. 문제를 보고 관련 이론 풀이 순서 함정 3가지를 떠올리고 그것에 따라서 문제를 풀면 외운 걸로 치고 넘어갔습니다. 테스트 보고 통과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마무리 공부에 대한 저의 마인드는 이거예요. 마지막 일주일 안에 본 것만 쓸모가 있다. 예를 들어서 너무 쉬운 문제인데 이미 10회독을 했어요. 하지만 마지막 일주일은 안 풀었어요. 그럼 그 문제는 시험장에서 못 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공부할 때 마지막 일주일을 위해 모든 계획과 전략을 세우게 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수험생들한테 문제 옆에 함정을 적어 놓으라고 하는데요. 해시태그 수준으로 짧게 적으라고 해요. 그리고 매번 풀 때마다 업데이트도 하고요. 더 이상 안 헷갈리면 지우고 헷갈리는 건 추가하고요. 왜 이렇게 하냐면 마지막에 모든 문제를 손으로 풀 수는 없으니까 문제를 보고 함정을 떠올릴 수 있게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함정이 잘 떠오르면 넘어가고 안 되는 것만 손으로 푸시는 거죠. 이렇게 하면 마지막 일주일 안에 모든 문제를 공부할 수 있어요. 꼭 태교당번화가 아니더라도 항상 공부하실 때 마지막 일주일 동안 어떻게 공부할지 생각하시고 그 방법에 맞게 세부 계획을 세워주세요. 의사결정 기준에 대한 마인드도 약간 멘티분들이랑 달랐어요. 최종 목표 공부량에 따라서 모든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게 제 기본 마인드예요. 보통 수험생들은 그냥 열심히 하면 된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한다. 이런 식으로 목표를 정하시는데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운이 나빠도 합격할 수 있는 목표 공부량을 정하고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걸 해낼 수 있게만 의사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차 시험을 안전하게 합격하려면 객관식 책을 전체 7회도 가고 마지막에 3일 전범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마지막 한 달 동안 최근 10년 기출문제를 풀고 싶어요. 그러면 저는 7회도 플러스 3일 전범위가 가능하면 그걸 하시고, 아니면 최근 3년치만 풀게 하는 식으로 조정을 합니다. 사실 기출문제 10년치만 풀고 합격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보통 그건 안 통하거든요. 이게 통했으면 강사님들도 그냥 10년치 기출문제만 가지고 문제풀이 강의하셨을 거예요. 어찌됐건 최종 목표를 정했으면 그걸 가지고 매번 의사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의사결정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여러분이 객관식 책 7회도 플러스 3일 전범위를 최종 목표로 했어요. 이 최종 목표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만 가지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타 강사 문제집도 풀고 싶어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책을 7회도 가고 추가로 시간이 남아서 더 풀고 싶으신 거면 그래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책을 먼저 7회도 하는데 신경을 쓰셔야 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다른 과목은 잘 공부가 되어 있어서 세법에 좀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싶어요. 근데 보니까 세법은 5회독인데 재정학이 겨우 3회독인 상황이에요. 그럼 재정학이 아무리 만만해 보여도 세법보다는 재정학 비중을 높이는 게 7회독 플러스 3일 전범위에 더 도움되잖아요. 그러니까 세법보다는 재정학 공부 비중을 높여야 하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오늘 친구랑 고깃집을 가고 싶어요. 7회독 플러스 3일 전범위를 위해서 계획을 세웠을 때 이번 주까지는 중급 회계를 끝내야 해요. 근데 진도 상황을 볼 때 식사 시간까지 아껴야 돼요. 그러면 그냥 혼자 빨리 밥 먹고 공부하시는 거예요. 작은 것까지 합치면 하루에 의사결정을 최소한 10번은 할 텐데요. 그럴 때마다 최종 목표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고민해보세요. 이렇게 하기만 해도 아예 합격에 적합한 라이프 스타일로 바뀌게 돼요. 최종 목표에 대한 마인드도 말씀드릴게요. 최종 목표를 정할 때는 운이 나빠도 합격하는 수준이어야 해요. 많은 분들이 딱 합격할 만큼만 공부하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이건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딱 합격할 만큼 공부하겠다는 건 사실상 운 좋으면 합격하고 아니면 말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언젠가 합격하는 게 목표고 10년을 공부해도 상관없으시다면 딱 합격할 만큼만 계속 공부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단기 합격을 원하시면 최종 목표 공부량을 운이 나빠도 합격하는 수준으로 하셔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문제집 10회독을 목표로 했어요. 시험일로부터 역산해서 1년 안에 문제집 전부를 10번 풀고 10번 암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멘토링 해보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더라고요. 제 생각엔 문제집 7회독의 마지막 3일 전범위 정도면 실천할 만하기도 하고 성과도 꽤 좋았습니다. 메타인지에 대한 마인드도 말씀드릴게요. 제 생각에 시험에 따라 안다 모른다의 기준은 조금 다른데요. 세무사 시험에서는 설명 못하면 그냥 모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정답 같았습니다. 가끔 보면 알긴 아는데 설명은 못하겠어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보통 모르시는 거예요. 물론 이런 식의 설명은 괜찮아요. 이 문제는 왜 A라는 산식을 외워야 하는지는 모르지만 A 산식을 외우면 풀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됩니다. 그런데 A 산식을 외우면 풀린다는 것조차 말씀 못하시면 설령 그 문제를 풀 수 있더라도 아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공부하실 때 가끔씩 몇몇 문제는 직접 소리내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아는 것 같은데 설명은 못 하시는 거면 대부분 모르는데 안다고 착각하는 상태입니다. 완벽주의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제 생각에 세무사 시험 준비하실 때 완벽주의를 아주 버릴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고 점점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건 아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서를 공부할 때 도저히 완벽하게 복습은 못하겠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한 번에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예제만 풀고 예제 연관 이론만 외우고 넘어가세요. 그리고 다음 회독 때 더 자세히 외우시는 거예요. 특히 회계랑 세법 공부할 때 이게 중요한데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시간 없으면 매 회독마다 나아지면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훨씬 더 성과가 좋을 겁니다. 시간 관리에 대한 마인드도 알려드릴게요. 저는 수험생이라면 직장인보다는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는 게 기본 마인드였어요. 적어도 남을 위해 일하는 것보다는 자신을 위해 공부를 더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 건데요. 예를 들어서 감기에 걸리면 그냥 집에 가는 수험생들 은근 많아요. 오늘 쉬고 내일 열심히 공부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직장인은 감기 걸렸다고 휴가 쓰진 않거든요. 차라리 설렁설렁 일을 하더라도 근무 시간은 지켜요. 수험생활도 그런 식으로 시간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냥 이유 없이 쉬고 싶으면 직장인도 특별한 일이 아니면 정해진 날짜만큼만 휴가 쓸 수 있는데 수험생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점심시간이나 중간에 휴식시간, 편의점 다녀오는 것 등등 웬만한 의사결정은 직장인보다는 더 빡세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에 대한 개념을 조금 다르게 잡았어요. 운동은 육체 건강보다는 정신 건강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라고 늘 생각했어요. 사실 공부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20대에서 40대 정도 사이라서 건강이 치명적으로 나쁜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비교적 건강하신데요. 문제는 항상 정신 건강입니다. 갑자기 심각하게 패닉이 오기도 하고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덜 심한 건 기억력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기억력은 심각하게 떨어지기도 하고 시험 직전엔 불면증이 심해지기도 합니다. 예전에 우울증 관련 책을 찾아보니까 등에 땀이 맺히는 정도의 강도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근력 운동 10분이나 빠른 걸음 20분이면 충분하니까 매일 운동하는 걸 추천합니다. 참고로 저는 자다가 자꾸 잠을 깨서 시험 직전에는 매일 운동을 했고 시험 전날에도 운동을 했어요.
지금까지 단기 합격자의 마인드라는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물론 저만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솔직히 웬만한 합격자들은 공감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보시고 수험 생활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참 이번 영상에도 유료 회원을 위한 확장판이 있습니다. 별건 아니고 멘토링 하시는 분들께서 보통 하시는 일주일 공부 계획입니다. 수험생마다 전부 다른데 표준적인 수준에 맞춰서 계획 예시를 짜봤습니다. 한 달에 커피 한 잔 정도 비용으로 영상 시청반 멤버십 신청이 가능하니까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